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100세가 되어도 요양원 문턱을 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는 노인들의 아주 작고도 무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병 하나가 아니라 매일 아침 자신을 놓아버리는 아주 작은 포기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늦게 일어나도 며칠쯤 몸을 방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놓친 리듬은 마음까지 끌고 내려가고 마음이 내려앉으면 관계 속에서도 점점 부탁이 많아지고 설명이 많아지고 결국 존중받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납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노년의 시간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밤을 지나고 있어도 우리는 각자 다른 창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힘이 아니라 아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큰 병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너무 쉽게 넘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한참을 누워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불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을 설쳐서 그렇고 날씨가 흐려서 그렇고 허리가 조금 뻐근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런 아침이 하루, 이틀, 한 달이 되면 몸은 조용히 배웁니다.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요양원 없이 오래 사는 노인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운동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몸을 일으켰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발바닥을 방바닥에 천천히 붙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몸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 마음은 젊은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리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하루의 존엄을 지키는 첫 문장입니다. 아침을 거른다는 것은 단지 밥을 안 먹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몸을 깨우는 시간을 거르고 마음을 세우는 시간을 거르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시간을 거르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살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문을 열고 아직도 누워 계세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내가 점점 짐처럼 보이는 것 같아 말문이 막힙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다가 문득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사람은 몸이 약해져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루를 스스로 시작하지 못할 때 마음이 먼저 남의 손을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누가 챙겨주기를 기다리고 누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도움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균형이 바뀝니다. 챙겨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도움받는 사람은 점점 미안해지고 그 미안함이 쌓이면 어느 날부터는 하고 싶은 말도 줄어듭니다. 존중은 큰 소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생활에 주도권을 잃을 때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백세에도 자기 집에서 사는 노인들의 아침 습관은 그래서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첫 순간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 물 한 잔을 준비하는 일,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는 일, 손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는 일,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대단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 의해 갈라집니다. 젊을 때는 큰 결심이 인생을 바꾸지만 나이 들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몸을 일으키는 사람이 끝까지 덜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온 생각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몸이 좋아지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몸이 자기 자리를 기억합니다. 기운이 생기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기운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해야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으면 노년은 점점 좁아집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아지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세상이 나를 비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아침을 지킨다는 말은 남보다 부지런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첫 단추를 남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60대에 이 습관을 붙잡는 사람은 70대에 덜 흔들리고 70대에 덜 흔들리는 사람은 80대의 부탁보다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서 무언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자기 몸을 깨우는 사람은 하루를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오래 누워있는 습관은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조금만 더 누워있자고 생각합니다. 아직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니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나이 든 몸은 이상하게도 누워있는 시간을 휴식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자신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아침은 젊은 날의 아침과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눈을 뜬 뒤 몸에게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늦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래 자기 집에서 버티는 노인들은 대개 이 신호가 빠릅니다. 눈을 뜨면 먼저 천장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한 번 쥐었다 펴고 발끝을 천천히 당겼다가 놓습니다. 허리가 뻣뻣하면 옆으로 몸을 돌려 팔꿈치로 천천히 몸을 받칩니다. 방바닥에 발을 내려놓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의 첫 방향이 이불 속으로 다시 가라앉는 쪽인지 아니면 천천히라도 몸을 세우는 쪽인지가 노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도 같이 눕습니다. 이상한 걱정이 많아지고 어제 들은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자식의 무심한 표정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면 남들은
다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방 안에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낮에 누가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가 가라앉고 괜히 말끝이 약해지고 별것 아닌 부탁도 크게 느껴집니다. 몸이 늦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늦게 일어난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사는 사람은 이 장면을 더 자주 겪습니다. 아침밥 시간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며느리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한 번쯤 문 밖에서 말합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세요.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말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누워 계시네라는 공기가 생기고 그 공기는 말보다 먼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누구도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는데 내 생활이 남의 일정 안에서 관리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가장 아픈 것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하루를 누군가 확인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으니 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은 때로 사람을 더 쉽게 무너뜨립니다. 불 꺼진 방에서 누운 채로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햇빛이 커튼 틈으로 길게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지나쳐 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집안은 점점 조용해지고 몸은 움직임을 잃고 마음은 사람 만나는 일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습관은 단순한 기상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독립을 지키는 첫 경계입니다. 경계라고 해서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에게 기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먼저 해보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내 손으로 이불을 걷고 내 발로 바닥을 딛고 내 눈으로 창밖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사소한 동작들이 쌓이면 사람의 말투도 달라집니다. 부탁할 때도 덜 조급하고 거절할 때도 덜 흔들리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도 마음이 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큰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그보다 먼저 아침에 몸을 세우는 능력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사라진 사람에게 긴 운동 계획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눈을 뜨고 손발을 깨우고 천천히 앉고 물 한 잔을 마시러 걸어가는 사람은 이미 자기 몸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작지만 무겁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 몸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늦게 늙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합니다.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든 몸은 갑작스러운 동작을 싫어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아침 습관은 서두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손을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고 몸을 옆으로 돌리고 팔로 몸을 받치고 잠시 앉아 숨을 고른 뒤 일어서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끊기지 않는 이 순서가 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마음에도 옮겨갑니다. 아침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하루 전체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조금 더 천천히 먹고 사람 말을 들을 때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도 즉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천천히 일으켜 본 사람은
자기 마음도 천천히 세울 줄 알게 됩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는 첫 행동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품위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누워만 있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아주 천천히라도 몸을 세우는 사람은 노년의 첫 문턱에서 아직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몸이 무거운 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그 무거움이 관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서 일어나기 싫은 날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주저앉아 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어제 자식과 통화하다가 괜히 서운했던 말, 모임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라는 한마디, 밤새 뒤척이며 떠올린 오래된 후회가 아침까지 남아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은 마음이 다치면 몸도 핑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침에는 관절보다 먼저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오래 자기 삶을 지켜온 노인들은 아침마다 대단한 의욕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피곤했고 외로웠고 어떤 날은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허전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기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오늘은 그냥 누워있자고 속삭일 때 몸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어깨를 한번 돌리고 이불 끝을 잡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런 작은 동작 하나가 마음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도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가겠다고.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외부의 반응에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도 나이 들으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빨리 끊었을 뿐인데 밤에는 괜히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가 모임 날짜를 나중에 알려주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웃이 혼자 계셔서 심심하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위로인지 동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 마음은 자기 생각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했으나,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가지만 반복되면 사람의 표정을 바꿉니다. 말투가 약해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먼저 미안해합니다. 존중을 잃는 순간은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할 때 관계도 그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습관은 단순히 몸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시 불러 세우는 시간입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찬 공기가 얼굴에 닿을 때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부엌에 작게 울릴 때, 세면대 앞에서 거울 속 얼굴을 마주할 때 사람은 아주 조용히 확인합니다. 아직 나는 여기 있다고,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아직 누군가의 태도 하나 때문에 하루 전체를 빼앗길 필요는 없다고. 심리라는 것은 생각보다 몸을 잘 따라갑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오래 설득해도 바뀌지 않던 감정이 몸을 먼저 움직이면 조금씩 풀릴 때가 있습니다. 누워서 생각하면 모든 일이 크게 보입니다. 앉으면 조금 작아지고 일어나면 더 작아지고 물 한 잔을 마시고 걸음을 옮기면 견딜만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게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운함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있어도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마다 누워 있으면 사람은 점점 자기 안으로 숨어듭니다. 숨어든 마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확인을 원합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니?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니? 직접 묻지 않아도 말투와 표정에 그런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러면 가족은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움켜진 마음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고 젖다은 두고 싶어서 기대된 마음이 오히려 나를 약하게 보이게 합니다. 더 성숙한 태도는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을 수 있다. 몸이 조금 뻐근해도 천천히 깨우면 된다. 마음이 조금 서운해도 그 서운함을 하루 전체의 주인으로 앉히지 않으면 된다. 이 생각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경계입니다. 100세까지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대개 이런 침착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대를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 마음이 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 살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남의 태도를 기다리기보다 자기 몸을 먼저 깨웁니다. 그 조용한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관절보다 먼저 마음을 깨우는 사람은 하루의 첫 순간부터 자기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켰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손과 발을 천천히 깨우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이 우습게 여기지만 오래 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단순한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무너지는 사람은 대개 큰 일을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너무 오래 미뤄서 무너집니다. 컵 하나를 꺼내는 일, 물을 따르는 일, 손가락을 펴는 일, 발목을 돌리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하루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첫 연습입니다. 아침에 몸은 밤새 조용히 굳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여도 몸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몸은 갑작스러운 명령을 싫어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허리가 놀라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 습관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부드러운 깨움입니다. 물 한 잔으로 몸 한쪽을 먼저 적시고 손끝과 발끝으로 바깥쪽을 조용히 깨우는 일입니다.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가 컵을 잡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집안은 조용하고 창밖의 빛도 완전히 밝지 않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손바닥에 닿는 컵의 차가움이 오늘 하루의 첫 감각이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은 이상하게 안심합니다. 아직 내 손이 컵을 잡을 수 있고, 아직 내 발이 부엌까지 갈 수 있고, 아직 내 몸이 하루를 시작할 만큼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은 단지 목을 축이는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답답함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떠올랐던 말들, 가족에게 서운했던 마음, 괜히 늦게까지 붙잡고 있던 걱정이 아침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 컵을 들고 천천히 물을 마시면 마음도 잠시 멈춥니다. 벌컥 마실 필요 없습니다. 한 모금씩 넘기며
몸이 깨어나는 속도를 기다리면 됩니다. 나이든 몸에게 필요한 것은 재촉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손과 발입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펴고 손목을 가볍게 돌리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봅니다. 발목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천천히 굴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조금씩 펴고 어깨를 올렸다 내립니다. 이 동작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려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처럼 건강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의 구석구석에 오늘도 움직일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가 매일 반복되면 몸은 자신이 아직 사용되는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쓰지 않으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도 함께 물러난다는 점입니다. 손발이 굳어가는 것을 그냥 두면 생활이 줄어듭니다. 생활이 줄어들면 선택이 줄어듭니다. 선택이 줄어들면 어느 순간부터 남이 정해주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계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괜히 움직이다 다치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만 듣는 날이 많아지면 고마움 뒤에 작은 서러움이 따라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까지 빼앗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말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계속 해낼 때 관계 속에서도 존중의 자리가 남습니다. 아침에 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손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 태도는 말투에도 배어납니다. 누가 도와주려 할 때도 고맙다. 그런데 이 정도는 내가 해볼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고집이 아니라 품위가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빨리 약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달라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혼자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날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위험한 일은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노년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과 맡겨야 하는 일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말아야 컵 하나, 발걸음 몇 번, 손가락 몇 번의 움직임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몸을 믿지 않게 됩니다. 자기 몸을 믿지 못하면 마음도 점점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과 작은 움직임은 하루의 기력을 살리는 동시에 자기 관리 감각을 되살립니다. 오늘 내가 나를 챙겼다는 감각,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서는 분명한 질서가 생겼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쌓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덜 불안해지고 덜 조급해지고 누가 무심한 말을 해도 하루 전체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자기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사람은 늙어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의 시작에서 이미 자기 편을 한번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60대에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따라잡는다는 말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조금씩 늦어지고 조금씩 미뤄지고 조금씩 귀찮아지는 동안 스스로도 모르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하던 일이 이제는 큰일처럼 느껴지고 잠깐 나가던 산책이 하루를 준비해야 하는 일처럼 부담스러워지고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나는 일조차 조금 있다가 라는 말 뒤로 밀립니다.
그 조금 있다가 가을에 쌓이면 사람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리듬을 잃어서 약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의 차이를 근육이나 관절에서만 찾습니다. 물론 몸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고 허리는 아침마다 뻣뻣하고 손끝은 가끔 저립니다. 그러나 더 큰 차이는 몸보다 생활의 리듬에서 생깁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작은 정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뜬 뒤에도 한참 누워 있다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끼니도 늦어지고 씻는 일도 미뤄지고 결국 하루 전체가 흐릿해집니다. 둘의 차이는 처음에는 작지만 몇 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노년이 됩니다. 사람의 생활은 한 번 흐트러지면 마음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침을 놓치면 점심이 늦어지고 점심이 늦어지면 저녁도 어긋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하루가 밀리기 시작하면 몸은 아직 큰 병이 없어도 이미 약해진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일도 부담스럽고 누군가 만나자는 말도 귀찮고 병원 예약 하나도 미루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년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주도권 문제가 됩니다. 늦게 시작하면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 갑자기 아침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저항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며칠 한다고 달라지겠어? 어차피 늙으면 다 비슷하지. 이런 생각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사실 지혜가 아니라 포기일 때가 많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포기는 항상 큰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현실적인 말투로 옵니다. 무리하지 말자. 쉬어야 한다. 이제 늦었다는 말 속에 숨어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하루 종일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작아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묻는데 대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있었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면 이상하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하루를 잘 보내지 못했다는 감정은 단지 심심함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조금 밀려났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을 덜 믿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손해가 생깁니다. 생활 리듬을 잃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기대게 됩니다. 부탁이 많아지고 확인이 많아지고 작은 결정도 남에게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도움은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은 때때로 무심한 말로 돌아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듣기에는 편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내 판단이 점점 뒤로 밀리는 서늘함이 있습니다. 존중은 그렇게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60대의 아침 습관은 단순한 건강 준비가 아니라 훗날 내 자리를 지키는 준비입니다. 아직 몸이 따라줄 때, 아직 마음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기 전에 하루의 첫 리듬을 몸에 새겨야 합니다. 눈을 뜨면 오래 눕지 않고 천천히 앉고 물을 마시고 손발을 움직이고 작은 일 하나를 내 손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훈련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매일의 확인입니다. 60대의 이 확인을 반복한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자기 하루를 쉽게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생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늦기 전에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작은 일을 반복할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덜 약해집니다. 아침마다 나를 일으키는 사람은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월에게 전부를 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품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두는 사람, 미루고 싶은 마음을 알면서도 아주 조금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훗날 도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두는 사람은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늦게 필요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착각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품위가 지켜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품위는 고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일찍 남에게 넘기지 않는 데서 나오고 정말 맡겨야 할 일 앞에서는 미안함 없이 부탁할 줄 아는 분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습관은 운동보다 깊은 뜻을 가집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내 하루의 첫 부분만큼은 내 손으로 시작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대신해 주려 컵을 꺼내려 하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현관 앞에 나가려 하면 괜히 나갔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일은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혼자 걷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는 일, 아침에 창문을 여는 일,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일까지 모두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활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받는 사람이 됩니다. 관리받는다는 느낌은 겉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작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누군가 챙겨주니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만 남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빼앗긴 듯한 허전함, 내 판단을 믿어주지 않는 듯한 서운함, 그리고 괜히 말하면 까다로운 노인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이 줄어들면 관계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결정하고 도움받는 사람은 따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합니다. 너무 많이 대신해주면 고마움보다 무력감이 자랍니다. 너무 빨리 기대면 사랑보다 눈치가 늘어납니다. 이것 좀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부탁하는 사람도 점점 작아집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상대가 조금 피곤한 얼굴을 하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그런 날 밤에는 불을 끄고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일에도 눈치를 보게 되었을까? 이 후유증은 몸의 불편보다 오래 갑니다. 자기 삶에서 발언권을 잃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스스로 하는 작은 일들은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물을 마시고 세면대 앞에 서고 손발을 움직이고 오늘 먹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일, 이런 행동들은 남에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분명한 힘이 됩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맡겨진 사람이 아니다. 이 감각이 남아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거절당해도 자기 전체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아침 습관이 있는 노인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다르게 서 있습니다. 자식이 걱정해서 그냥 쉬세요 라고 말할 때
날카롭게 받아치지 않습니다. 고맙다. 위험한 일은 너에게 부탁할게. 그런데 이 정도는 내가 천천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서운함도 덜합니다. 자신을 지키되 상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지만 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노년의 관계를 덜 지치게 만듭니다. 도움을 모두 거부하면 외로워지고 도움을 모두 받아들이면 약해집니다. 그 사이에 품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품이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정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도움을 받는 순간 가치가 줄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과 맡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아침의 작은 습관도 억지가 아니라 존중이 됩니다. 자기 몸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자신을 함부로 다루게 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독립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 안에서 오래 함께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켜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몸을 깨우는 사람은 가족에게 부담을 숨기려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사랑에서 책임으로만 변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도움받기 전 스스로 해보는 습관은 차가운 독립이 아니라 따뜻한 준비입니다. 그것은 훗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이 너무 일찍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조용한 힘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큰 나이가 되어도 자기 안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세에도 자기 집에서 아침을 맞는 노인들을 보면 그들의 힘은 젊은 시절의 체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릎이 튼튼해서만도 아니고 병이 하나도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을 오래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이 외로운 날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의 첫 순간만큼은 자기 손으로 붙잡아 온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큰 성공보다 덜 무너지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을 넓혀준다고 믿습니다. 더 벌고,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노년이 깊어지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지키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이고 창문을 열고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을 확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삶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 누워있는 아침이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생활이 무너집니다. 지방 공기가 무거워지고 식사 시간이 흐트러지고 씻는 일이 늦어지고 작은 외출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누가 전화를 걸어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이미 괜찮지 않습니다. 누군가 걱정해주는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걱정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굳어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 감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은 필요한데 도움만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은 마음입니다. 사람 관계도 이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스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대화에서도 중심이 있습니다. 자식이 조언을 해도 무조건 끌려가지 않고 친구가 무심한 말을 해도 마음 전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활의 리듬을 잃은 사람은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누가 조금 늦게 답장을 해도 버려진 것 같고, 가족이 바쁘다고 하면 내가 짐이 된 것 같고, 모임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면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몸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루를 붙잡는 감각이 약해진 것입니다. 100세 노인들의 아침 습관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덜 무너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덜 무너지면 덜 서운합니다. 덜 서운하면 덜 매달립니다. 덜 매달리면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중심이 남아있을 때 남의 사랑을 더 건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더라도 내 전부를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아도 마음이 비굴해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버려진 사람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일은 그래서 마음을 단정하게 만드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천천히 물기를 닦고 거울 속에 늙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름은 늘었고 눈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 한마디는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배우자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좋은 친구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존중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아침 습관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고 마음이 유난히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무너졌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늦게 일어났다면 늦은 대로 물 한 잔을 마시고 오래 누워 있었다면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자신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나를 너무 쉽게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깨우는 사람은 세월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세월 앞에서 무릎 꿇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생활은 단정할 수 있고 도움은 받아도 마음은 품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은 있어도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요양원 없이 오래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아침 아주 작게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삶을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크게 바꾸려는 마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은 결심이 커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아서 변명할 수 없을 때 이어집니다. 눈을 뜨면 잠시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끝을 당겼다가 놓고 몸을 천천히 옆으로 돌리고 앉아서 숨을 고른 뒤 일어나는 것.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 쪽으로 한 걸음 가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자기 삶의 첫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작은 시작 앞에서는 다시 살아납니다. 60대에 시작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70대의 어느 밤이어도 80대의 조용한 방이어도 자신을 너무 늦었다고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몸은 또 묻습니다. 오늘도 나를 그냥 눕혀둘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라도 나를 데리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이 질문에 매일 아주 작게 대답하는 사람이 결국 노년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침 습관이 요양원 걱정을 줄인다는 말은 누구도 끝까지 아프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어느 날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어떤 병은 아무리 조심해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같은 병을 겪어도 생활의 중심이 남아있는 사람과 이미 오래전에 자신을 놓아버린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는 도움을 받아도 마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습니다. 후자는 작은 불편 앞에서도 금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몸의 차이만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깨운 사람은 어려운 날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을 잃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익숙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고 주전자는 조용히 놓여있고 식탁 위에는 어제 접어둔 안경이 있습니다. 그때 몸을 일으켜 물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은 단지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다시 손을 얹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자식이 전화해 오늘은 뭐 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 몸 좀 움직이고 물 마시고 창문 열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작지만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대단한 하루가 아니어도 스스로 시작한 하루는 사람을 덜 초라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도 그 힘은 조용히 드러납니다. 자기 아침을 지키는 사람은 남에게 덜 매달립니다. 덜 매달리기 때문에 덜 서운하고 덜 서운하기 때문에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가족이 바쁘다고 해도 하루 전체를 빼앗기지 않고 친구가 무심한 말을 해도 자기 가치를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오래 열어두기 위해 자신을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느 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몇 킬로를 걷겠다. 몇 시간을 운동하겠다.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뜨면 오래 눕지 않기, 몸을 천천히 세우기, 물 한 잔 마시기, 손과 발을 깨우기, 창문을 열고 오늘의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기, 이것이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너무 작아 보이지만 이 안에 노년의 독립과 품위와 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이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에서 쉽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픈 날도 있고 서운한 말도 듣고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순간도 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자신을 조용히 일으켜 세운 사람은 그런 날에도 자기 전체를 잃지 않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아도 비굴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버려진 사람처럼 살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도 자기 안의 불을 완전히 꺼뜨리지 않습니다. 100세에도 요양원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몸과 마음을 버리지 않는 그 작은 반복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비법을 찾으려 했지만 끝에 와서 보니 답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을 오래 눕혀두지 않고 천천히 일으키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손과 발을 깨우는 일. 이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후반부 인생에서 자신을 놓지 않겠다는 가장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주 서운해지고 자주 미안해지고 자주 작아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식고 가족의 바쁜 표정 하나에도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 하루의 첫 순간을 남에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세워야 관계 속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내가 내 몸을 먼저 존중해야 남의 도움을 받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늦게 일어났다면 늦은 대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일도 시작이고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는 일도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며 눕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들을 수 있고 당신의 마음도 아직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차갑지 않게 자신을 지키고 독하지 않게 경계를 세우고 덜 설명하면서도 더 품위 있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에게는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남은 삶을 조금 더 단정하게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